대한민국은 선택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한 영역, 그마저도 미국이 포기했던 신의 무기에 도전하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도시 한복판에서 열린 국제안보 심포지엄. 그곳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정 상급 전략가들 앞에서 발표된 한 보고서.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무시했으며 단 한 사람만이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사브리나 콜먼. CIA에서 30년을 버텨온 냉정함 그 자체의 전략가. 그리고 그녀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오해를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진짜 억제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혼의 정체를.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 최정상급 전략가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그 경이롭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때는 2023년 11월. 제네바 나토 본부 회의실. 그 엄숙한 공간에 놓인 길고 무거운 테이블 위로 한 권의 보고서가 던져졌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 증가 마이너스 새로운 위협인가 기회인가. 그 순간 회의실을 감돈 것은 냉소였습니다. 또 한국 이야기군. 한 참가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다른 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히 영국 보수 안보 해설가 에드워드 스톤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독자적인 군사력? 그저 허상에 불과하죠. 사브리나 콜먼 역시 그 순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며 생각했죠. 또 다른 지역 강국의 과대 포장이겠지. 30년간 CIA에서 냉혹한 현실만을 마주해온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보호받는 나라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서 경제 발전에만 몰두하는, 안보는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나라. 하지만 그 회의실에서 벌어진 무시와 조롱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구 중심적 사고의 오만함이었죠. 자신들만이 진정한 군사 강국이라는 착각.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보고서 속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자신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을지를, 그날의 무시와 조롱이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를. 그로부터 사흘 후, 사브리나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주한 교수. 제목은 강철 심장의 진실. 그녀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집속탄, 신의 지팡이. 낯선 단어들이 그녀의 눈앞에 춤을 췄습니다. 기술적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힌 보고서. 마하 속도, 탄두 중량, 사거리. 숫자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운동에너지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폭발물 대신 순수한 속도와 질량만으로 목표를 파괴한다는 그 혁신적인 발상.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던 그녀는 냉소적인 답신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그게 과연 필요한 무기입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게 말이죠. 미국의 보호하에 있는 국가가 굳이 그런 공격적 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그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의 질서를,
강대국과 약소국의 명확한 구분을, 아메리카의 우산 아래 안주하는 동맹국들의 모습을 그때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질문을 던졌는지를, 그리고 곧 받게 될 답장이 자신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최주한 교수의 답장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피와 눈물로 점철된 한민족의 생존 서사였습니다. 콜먼 박사님, 교수의 메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신기전을 아십니까? 조선시대 로켓 무기. 600년 전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전쟁. 서울이 3번이나 함락되었던 그 참혹한 전쟁. 수도가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현실. 한국은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의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방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메일에는 냉정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위협,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악몽들, 그리고 무엇보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한국의 절망적 현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교수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핵 없는 억제력. 그것이 우리가 찾은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브리나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공격적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사브리나는 아시아 순방 중 서울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젊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박정인. 28살의 그 청년은 야근에 지친 얼굴로도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시나요? 사브리나가 물었습니다.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수백만 개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백만 개의 불빛이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들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사브리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던 기계적 국가가 아니었구나. 그녀가 평생 상대해온 것은 냉혹한 국가 이익과 계산된 전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호텔방에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십 킬로미터 거리. 언제든 포성이 울릴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거리. 이 사람들은 매일 이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공감이라는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논리로만 무장했던 그녀에게 따뜻한 인간성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사브리나의 책상 위로 극비 보고서 한 권이 배달되었습니다. 제목 현무-5 미사일 성능 분석 보고서. 그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하 10, 9톤 탄두, 자유낙하 충격력 수백 킬로톤급 파괴력. 이게 가능하다고? 그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미국이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로 포기했던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를 한국이 현실화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미사일이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모습. 그 순간의 파괴력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신의 무기. 불가능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포기한 기술을 어떻게?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 정밀유도 시스템, 극초음속 제어 기술.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그날 밤 사브리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압도적인 기술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4년 9월 다시 제네바 컨벤션 센터 국제안보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이번에는 다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하지만 발표 직전 사브리나 콜먼, 에드워드 스톤이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한국 로비에 넘어간 인물이군요. 허상에 홀린 늙은 여우.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에 사브리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CIA 분석가가 동양인들의 과대 광고에 속다니. 스톤은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무슨 군사 강국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하에 있는 약소국일 뿐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30년간 냉철함으로 유명했던 사브리나 콜먼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나라의 진실을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 그것은 때로 폭발과 같습니다. 사브리나는 대형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클릭. 화면에 나타난 것은 현무-5 미사일의 실제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목표물에 도달하는 순간이 그 압도적인 파괴력. 여러분, 사브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기의 위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이 무기에는 강철과 폭약 그리고 정교한 회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천 년의 외침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은 한민족의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절박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브리나가 계속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한민족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이 무기. 그 안에는 신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 불굴의 정신이 말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한 사람, 두 사람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브리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에드워드 스톤조차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한국에서 온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이해하려 하셨나요? 사브리나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에는 살기 위한 의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평생 숭배해왔던 차가운 논리는 그 뜨거운 의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사브리나 콜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진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크기로 나라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진정한 강함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다시는 어떤 나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에 숨겨진 진심과 세계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우리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 느끼신 바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한마디 한마디 저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큰 방향이 됩니다. 때론 뜨거운 공감이, 때론 날카로운 비판이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진심을 전하는 감동 배틀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